20대의 한국 여성이 교환학생을 온 콩고 흑인과 사랑에 빠져 아프리카로 넘어가게 되고 흑인 남편에게 8번 임신당하면서 생기는 대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꽃샘 추위가 마지막 심수를 부리다 스르르 물러가고 연두빛 새순이 아지랑이처럼 파릇파릇 돋아나던 2010년의 눈부신 봄날이었습니다. 서울 신촌에 자리한 연세대학교 교정은 개나리와 벚꽃이 앞다투어 피어나며 젊음의 활기와 희망으로 그득했습니다. 본관 앞 너른 잔디밭에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싱그러운 봄볕을 즐기고 있었고 도서관 창가에는 미래를 꿈꾸는 청춘들의 반짝이는 눈빛들이 가득했습니다. 국어 국문학과 3학년이던 이수아 학생은 그날도 창가 햇살 좋은 자리에 앉아 두툼한 전공 서적에 코를 박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앳되고 맑은 얼굴에는 장차 아름다운 우리말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쓰리라는 소박하지만 단단한 꿈이 아로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창밖 벚나무에서 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려 책상 위로 떨어지곤 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하늘은 티없이 맑고 푸르렀으며 교정의 공기는 달콤한 꽃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오후 강의를 마치고 가방을 맨 채 교정을 한가로이 거닐던 수아는 청송대 오솔길 어귀에서 커다란 배낭을 메고 지도를 펼쳐든 채 두리번거리는 한 외국인 학생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크고 깊은 눈망울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해 보였고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짙은 피부색과 다부진 체격은 그가 아주 먼 곳에서 왔음을 짐작케 했습니다. 그는 머나먼 아프리카 대륙, 그 중에서도 심장부에 위치한 콩고라는 나라에서 온 교환학생 조나단 무켄디였습니다. 어색하고 떨리는 한국말로 국제학생 기숙사의 위치를 묻는 그의 목소리에는 낯선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이의 긴장감과 함께 순박한 진솔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아는 다정한 미소와 함께 또렷하고 상냥한 발음으로 길을 차근차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사람의 길고 아름다운 이야기의 첫 장이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피부색도 사용하는 언어도 자라온 문화적 배경도 너무나 달랐기에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인연 중 하나이리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나단의 깊고 우수에 찬 눈빛과 수아의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은 마치 자석의 다른 극처럼 보이지 않는 강한 힘으로 서로를 끌어당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운명적인 첫 만남 이후 두 사람은 넓은 교정 안에서 때로는 도서관 앞 벤치에서 때로는 학생 식당에서 우연처럼 마주치며 조금씩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습니다. 수아는 조나단에게 한국의 사계절이 지닌 다채로운 아름다움과 음식 속에 담긴 한국인의 정 그리고 유구한 역사 속에 피어난 찬란한 문화를 정성껏 알려주었습니다. 조나단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수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수아는 그런 그의 순수한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반대로 조나단은 수아에게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콩고의 드넓은 초원과 밤하늘을 가득 채우는 별들의 이야기, 심장을 두드리는 듯한 열정적인 전통 음악과 춤,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부족 사람들의 때묻지 않은 삶의 지혜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들려주는 콩고 이야기는 수아가 그동안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막연히 상상했던 아프리카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가난과 질병, 그리고 끊이지 않는 분쟁의 그늘 뒤편에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강인한 생명력과 서로를 아끼고 보듬는 따뜻한 공동체 의식이 용암처럼 뜨겁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조나단의 꾸밈 없고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깊고 따뜻한 시선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조나단 또한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수아의 지혜롭고 사려 깊은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수아가 보여주는 타인에 대한 진심 어린 공감 능력과 조용하지만
강단 있는 성품은 그에게 깊은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수줍음이 많고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인 한국 남성들과는 달리 조나단은 자신의 기쁨과 슬픔, 감사와 사랑의 감정을 솔직하고 따뜻하게 표현할 줄 알았습니다. 그의 낙천적인 성격과 주변 사람들까지 미소 짓게 만드는 유머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은 수아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덕수궁 돌담길의 정취에 흠뻑 빠져들거나 인사동 좁은 골목길을 누비며 아기자기한 전통 공예품들을 구경했습니다. 때로는 북적이는 남대문 시장 한켠에 앉아 뜨끈한 칼국수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소박하지만 소중한 추억들을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갈 무렵 노을이 붉게 물든 한강 시민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던 조나단은 떨리는 목소리지만 진심을 담아 서툰 한국말로 수아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수아 씨, 당신은 나의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별과 같아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수아는 두 볼이 발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진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풋풋한 사랑은 마치 가을 하늘 아래 곱게 물든 단풍잎처럼 피어올라 국경과 인종, 그리고 문화에 보이지 않는 벽을 스르르 허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이 무르익어 갈수록 그들을 둘러싼 현실의 벽은 차갑고도 높게 느껴졌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사회는 다름에 대한 포용력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고 특히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과의 관계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수아의 부모님은 금지옥엽 외동딸이 머나먼 아프리카에서 온, 그것도 낯선 흑인 청년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수아야, 제발 정신 차려라. 어찌 그런 먼 나라 사람과 장차 내 인생을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인정 많으시던 어머니는 매일 밤 딸의 손을 붙잡고 눈물로 호소하셨고 평소에는 딸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던 과묵한 아버지의 반대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완강했습니다. 친구들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어떤 친구는 진심으로 그들의 사랑을 응원해 주었지만 또 어떤 친구는 정말 괜찮겠니? 문화 차이가 얼마나 클 텐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라며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함께 길을 걸을 때면 사람들의 노골적인 시선과 수군거림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등 뒤에 와서 박혔고 어떤 날은 식당에 들어섰다가 이유 없이 빈자리가 없다는 퉁명스러운 말을 듣고 말없이 발길을 돌려야 하는 서러움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수아는 자신 때문에 조나단이 겪지 않아도 될 모욕을 당하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조나단은 수아의 떨리는 손을 더욱 굳게 잡으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 괜찮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이해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만 변치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흔들림 없는 믿음과 깊고 따뜻한 사랑은 세찬 비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나무처럼 수아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용기와 위안을 주었습니다. 조나단의 교환 학생 기간이 봄눈처럼 빠르게 흘러 어느덧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두 사람의 앞날에는 검은 구름처럼 커다란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조나단이 정해진 기간에 따라 본국인 콩고로 돌아가야만 할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수아의 부모님은 이 기회에 두 사람의 힘든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기를 내심 바라셨지만 이미 서로의 삶 속에 깊숙이 뿌리내려 한 몸처럼 되어버린 그들은 잠깐의 헤어짐조차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조나단은 밤늦도록 국제전화로 콩고에 계신 홀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수아에 대한 절절한 마음과 그녀와 함께하고픈 간절한 소망을 전했습니다.
수아 또한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부모님께 조나단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그의 곁을 떠나서는 어떠한 행복도 의미가 없다고 애절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암담한 현실 앞에서 두 사람이 속수무책으로 좌절하고 있을 때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다가왔습니다. 수아가 대학 시절 가장 존경하고 따랐던 은사님이신 김현수 교수님께서 그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전해 듣고 조력자로 나서주신 것입니다. 김 교수님은 오랫동안 국제관계학을 가르치시면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으로 특히 제자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교수님은 바쁜 시간을 쪼개어 수아의 부모님 댁을 직접 찾아뵙고 두 젊은이의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을 부디 너그러이 믿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피부색과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랑의 깊이와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이 만나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의 하모니를 만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라며 진심을 담아 차분히 설득하셨습니다. 또한 교수님은 자신이 지켜본 조나단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과 수아를 향한 변함없고 깊은 사랑을 직접 보증하며 두 사람의 앞날을 강하게 지지해 주셨습니다. 한편 머나먼 콩고에서 조나단은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홀어머니께 한국에서 만난 수아라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녀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간절한 뜻을 전했습니다. 조나단의 어머니 마마 은쿤바는 처음에는 아들이 말도 통하지 않고 풍습도 다른 이역만리 이국 땅의 여인을 마음에 품었다는 사실에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밤낮으로 아들의 간절한 호소를 듣고 수아가 서툰 프랑스어로 또박또박 적어보낸 진심 어린 편지를 몇 번이고 되풀이해 읽으면서 그녀는 젊은 날 자신도 뜨겁게 경험했던 사랑의 열병을 떠올리며 두 사람의 앞날을 조용히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조나단에게 한 가지 지혜로운 제안을 건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만약 그 한국 처자가 진정으로 너를 깊이 사랑하고 우리 가족과 더불어 이 척박한 땅에서 함께 살아갈 굳은 마음이 있다면 이곳 콩고 땅으로 그 어여쁜 처자를 데려와 우리와 함께 한솥밥을 먹으며 살아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곳에서의 삶이 내가 공부했던 서울처럼 화려하거나 편리하지는 않겠지만 너희 두 사람이 서로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능히 어떤 어려움이라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어머니의 그 말씀은 캄캄한 절망 속에 빠져있던 조나단에게도 그리고 한국에서 애태우던 수아에게도 가뭄 끝 단비처럼 새로운 희망의 빗줄기가 되어주었습니다. 수아는 조나단으로부터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와 함께 낯선 땅 콩고로 가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딸을 사지나 다름없는 곳으로 보낼 수 없다며 길길이 반대하시는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아버지, 어머니, 부디 제 사랑을 믿어주세요. 조나단과 함께라면 그곳이 아프리카 오지라 할지라도 저는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곳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라며 몇 날 며칠을 눈물로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수아의 확고부동한 결심과 김 교수님의 끊임없는 격려와 도움, 그리고 조나단의 꾸준하고 진실된 모습에 수아의 부모님도 두 손을 들고 어렵게나마 두 사람의 앞날을 눈물로 축복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수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는 조나단을 따라 아득히 멀고 낯선 땅 콩고로 떠날 채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삶에 대한 떨리는 기대감이 세찬 파도처럼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고 짐을 꾸리는 내내 그녀는 수없이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조나단의 따뜻한 눈빛을 떠올릴 때마다
그 모든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 몇 번의 지루한 환승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덜컹거리는 낡은 버스에 몸을 싣고 꼬박 하루를 꼬부랑 산길과 먼지 풀풀 날리는 비포장도로를 달린 끝에야 당도한 콩고의 시골 마을, 조나단의 고향은 수아가 그동안 사진이나 상상 속에서 그려왔던 모습 그 이상으로 모든 것이 낯설고 원시적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었고 전깃불 대신 희미한 호롱불에 의지해야 했으며 시원한 수돗물 대신 아침 일찍 강가로 나가 길어온 물을 아껴 써야 했습니다. 창문 틈으로는 이름 모를 풀벌레 소리와 함께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스며들었습니다. 조나단의 고향집은 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붉은 진흙을 발라 벽을 만들고 지붕에는 마른 풀잎이나 야자수잎을 엮어 올린 소박하기 그지없는 원형 오두막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맨발의 아이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강아지처럼 뛰어놀고 있었고 집 뒤편 오래된 망고나무 그늘 아래에서는 검은 피부의 여인들이 삼삼오오 둘러앉아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는 더없이 평화롭고 목가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조나단의 어머니 수아가 이제부터 마마 은쿰바라고 불러야 할 분은 깊게 팬 주름진 손으로 수아의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 주었고 세월의 지혜가 담긴 깊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처음 보는 낯선 이국 땅의 이방인에 대한 일말의 경계심보다는 하나뿐인 아들을 따라 이역만리 머나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온 어린 처자에 대한 안쓰러움과 애틋한 연민 그리고 따스하고 진심 어린 환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조나단의 아직 어린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은 수줍은 듯 수아의 화사한 원피스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호기심 가득한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그녀를 신기한 듯 올려다보았고 소식을 듣고 몰려든 이웃 마을 사람들은 마치 축제라도 열린 듯 무얌보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를 큰 소리로 외치며 진심으로 그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들의 때 묻지 않은 순수한 미소와 꾸밈없는 소박한 환대 속에서 수아는 길고 험난했던 여정의 피로와 낯선 땅에 첫 발을 내디딘 데서 오는 막연한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씻어내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마 은쿰바는 마치 잃어버렸던 친딸을 다시 찾은 듯 수아를 살뜰히 챙겨주었고 서툰 몸짓과 다정한 눈빛으로 콩고의 전통 음식인 푸푸를 만드는 법부터 시작해서 강가에서 물을 깃는 요령, 불을 피우는 방법까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성껏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풍토와 문화에 온전히 적응하는 것은 수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된 과정이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주로 자신들의 부족 언어인 링갈라어와 과거 식민지 시절의 영향으로 남은 프랑스어를 섞어 사용했는데 수아가 한국에서 급하게 배운 프랑스어는 아주 기초적인 의사소통조차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음식 또한 대부분 옥수수가루나 카사바 가루를 반죽해 만든 푸푸와 이름 모를 풀잎을 넣어 끓인 국, 그리고 가끔 맛볼 수 있는 염소 고기나 생선 등이 전부여서 매콤하고 다채로운 한식에 길들여진 수아의 입맛에는 도무지 맞지 않아 매일같이 소가리를 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귓가에 앵앵거리며 달려드는 치명적인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에 대한 공포는 그녀를 잠 못 이루게 만들었고 한낮에는 숨막힐 듯 뜨거운 열사의 태양 아래서 끝없이 이어지는 단순 노동에 금세 지쳐버리곤 했습니다. 서울의 편리하고 안락한 아파트 생활에 익숙했던 수아에게 문명의 이기와는 담쌓은 듯한 콩고 시골 마을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예측 불가능한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무치는 외로움과 뼈저린 향수병에 북받쳐 올라 남몰래 망고나무 뒤에 숨어 하염없이 눈물 찢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나단은 말없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며 밤하늘의 별을 함께 바라보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는 수아,
나의 사랑스러운 아내여, 당신은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 강인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여. 이곳의 삶이 당신에게 얼마나 힘들고 낯설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당신이라면 분명히 잘 해낼 수 있을 것이요. 내가 항상 당신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고 있을 테니 아무런 걱정일랑 하지 마시오. 라며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가 담긴 목소리로 그녀에게 끝없는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건기 마을에는 몇 달 동안 비 한 방울 제대로 내리지 않는 지독하고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타는 듯한 햇볕 아래 대지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고 애써 심었던 옥수수와 카사바는 누렇게 타들어갔으며 마을의 유일한 식수원이었던 우물조차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픔과 목마름에 지쳐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수심이 드리워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재앙이 주술사의 저주 때문이라거나 혹은 외부에서 온 이방인, 즉 수아 때문에 하늘이 노에서 벌을 내리는 것이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을의 혈기왕성한 젊은이들 몇몇이 이러한 흉흉한 소문에 편승하여 이 모든 불행의 원흉이 바로 수아 때문이라며 그녀를 마을에서 당장 몰아내야 한다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침 이웃 마을에 볼 일이 있어 집을 비운 조나단의 부재를 틈타 밤중에 횃불을 들고 수아가 머무는 오두막으로 몰려와 고함을 치며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들의 눈빛과 거친 고함 소리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조나단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온몸으로 막아서며 그녀를 보호하려 했지만 굶주림과 분노에 이성을 잃은 젊은이들의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이자 정신적 지주이신 백발의 추장님께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추장님은 군중 앞에 버티고 서서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이 처자는 우리 마을을 찾아온 소중한 손님이자 이제는 우리와 한솥밥을 먹는 한 가족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가뭄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일 뿐 결코 어느 누구의 잘못이나 탓으로 돌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를 탓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짜내어 이 어려움을 다 함께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라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젊은이들을 엄하게 꾸짖고 수아를 자신의 등 뒤로 감싸 보호해 주셨습니다. 추장님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흔들림 없는 권위 앞에 젊은이들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흩어졌고 수아는 평생 잊지 못할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 가슴 철렁했던 사건을 계기로 수아는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진정한 일원으로 더욱 깊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땀 흘리며 가뭄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콩고의 낯선 땅에서 맞이하는 뜨거운 태양과 밤하늘의 별들이 조금씩 수아의 일상 속으로 익숙하게 스며들 무렵 그녀의 몸 안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조나단과의 사랑의 첫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변변한 병원 하나 없는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이었다면 산부인과에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편안하게 출산 준비를 할 수 있었겠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수아는 밤잠을 설치며 초조해했지만 그때마다 조나단은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신께서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요. 그리고 마을의 경험 많은 어머님들이 당신 곁을 함께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라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마침내 길고 긴 산고 끝에 수아는 조나단의 헌신적인 사랑과 마을 안악들의 따뜻하고
지혜로운 보살핌 덕분에 건강하고 우렁찬 울음소리의 처자들을 순산할 수 있었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수아의 품에 안긴 작고 까만 아기의 모습은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깊은 감동과 환희를 안겨주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척박한 땅에서도 꺾이지 않는 희망이라는 뜻을 담아 엘피스라고 지었습니다. 엘피스의 탄생은 수아와 조나단 부부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축복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에도 오랜만에 찾아온 경사스러운 소식으로 모두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작은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수아는 마치 콩고의 비옥하고 풍요로운 붉은 대지가 끝없이 생명을 잉태하듯 연이어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세상에 선물했습니다. 둘째 딸에게는 굳건한 믿음을 간직하라는 의미로 아미나라는 이름을, 셋째 아들에게는 신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넷째 딸은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라는 염원을 담아 에메라고 불렀고, 다섯째 아들은 콩고 강처럼 넓고 깊은 마음을 지니라는 뜻에서 자이르라는 이름을 안겨주었습니다. 여섯째 딸은 늘 행복이 가득한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며 마켄나라고, 일곱째 아들에게는 신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의미로 테오라는 이름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어난 여덟째 딸에게는 고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라는 뜻으로 솔랑즈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8번의 임신과 출산은 매번 생명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깨닫게 해주는 감격적인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크고 작은 시련과 위기의 순간들을 동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넷째 딸 에메를 낳을 때는 좀처럼 아이가 나오지 않는 극심한 난산을 겪어 수아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을에는 변변한 의사도 현대적인 의료시설도 심지어 응급 상황에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약조차 없었기에 조나단과 가족들은 그저 애타는 마음으로 하늘에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마을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수아의 무사를 빌던 그때 이웃 마을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비방으로 약초를 다루는데 신통한 능력을 지녔다는 한 노파가 수아의 위급한 소식을 전해 듣고는 한밤중에 험한 산길을 마다 않고 한달음에 달려와 주었습니다. 그 노파는 밤새도록 수아의 곁을 지키며 자신이 직접 채취해 온 약초를 정성껏 다려 먹이고 배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출산을 도왔습니다. 마치 기적처럼 동이틀 무렵 수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의식을 되찾았고 마침내 건강한 에메를 무사히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름 모를 약초 할머니는 수아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생명의 은인이자 절망의 순간에 나타난 또 다른 소중한 조력자였습니다. 이처럼 매번의 출산은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기는 과정의 연속이었지만 그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헌신적인 도움과 조나단의 지극한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하나둘 늘어갈수록 조나단과 수아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고 살림살이는 예전보다 훨씬 더 팍팍하고 빠듯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박한 오두막집 안에는 언제나 8명의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천진난만한 웃음소리와 제잘거리는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어느새 서툰 외국인 세댁의 모습에서 벗어나 능숙하고 지혜로운 콩고의 주부이자 8아이의 억척스러운 어머니가 되어 아이들을 살뜰히 돌보고 빠듯한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갔습니다. 그녀는 저녁이면 호롱불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은 아이들에게 한국에서 가져온 낡은 동화책을 읽어주고 아름다운 우리말 노래와 함께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가르쳤습니다. 반대로 조나단은 아이들에게 콩고의 전통 악기인 젬베를 두드리는 법과 흥겨운 전통 노래와 춤을 가르치며 그들의 몸속에 흐르는 아프리카의 피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2개의 다른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넓고 유연한 시각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열린 마음을 지닌 특별한 아이들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물론 문득문득 한국에 홀로 계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죄송스러운 마음에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눈시울을 붉힐 때도 있었지만 자신만을 바라보는 8명의 사랑스러운 천사들과 세상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든든한 남편 조나단이 바로 곁에 있었기에 수아는 결코 외롭거나 나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이미 콩고의 붉은 대지 위에 깊고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세월은 강물처럼 빠르게 흘러 수아의 품에서 응애응애 울던 첫째 엘피스가 늠름하고 믿음직한 청년으로 성장하여 아버지 조나단의 든든한 오른팔이 되었고, 재롱둥이 막내딸 솔랑즈가 조잘거리며 마을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나단은 특유의 성실함과 온화한 성품으로 마을 사람들의 두터운 신임을 얻어 폐교되다시피 방치되어 있던 낡은 건물 하나를 빌려 손수 고치고 다듬어 작은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는 그 학교의 유일한 선생님이 되어 글을 모르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자와 숫자를 가르치고 더 넓은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며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수아 또한 남편 조나단을 도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잡다한 일들을 돕거나 한국에서 시집 올 때 어머니께서 몰래 챙겨주셨던 작은 채소 씨앗들을 오두막 뒤편 조그만 텃밭에 정성껏 심고 가꾸었습니다. 그녀가 땀 흘려 가꾼 텃밭에서는 놀랍게도 배추, 무, 상추, 고추 같은 한국의 채소들이 탐스럽게 자라났고, 이는 척박한 땅에서 늘 비슷한 음식만 먹던 마을 사람들에게 신선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아는 한국에서 배운 간단한 응급처치법이나 위생관리 지식을 마을 안악들에게 알려주어 아이들의 질병 예방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깊은 감동과 존경을 표하며 그녀를 마마콜의 자애로운 한국인 어머니라는 애정 어리고 친근한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한국에 계신 수아의 부모님도 여러 차례 용기를 내어 머나먼 콩고 땅을 다녀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8명의 아이들을 키우며 고생하는 딸의 야윈 모습을 보고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사위 조나단의 한결같이 성실하고 자상한 모습과 때로는 버릇없지만 해맑고 건강하게 뛰노는 손주들의 사랑스러운 재롱,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딸 수아의 행복하고 평온해 보이는 얼굴을 직접 확인하시면서 점차 콩고에서의 삶을 가슴으로 이해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명절이나 생일이면 어김없이 국제전화 대신 인터넷을 이용한 영상통화로 서로의 안부를 살뜰히 주고받으며 한국에서 정성껏 마련해 보내온 학용품과 옷까지, 그리고 가끔씩 그리운 한국 음식들이 담긴 소포 상자들이 콩고의 작은 마을과 한국의 도시를 잇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다리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우기가 유난히 길어지면서 마을을 가로지르는 작은 강이 갑자기 불어나 조나단과 수아가 애지중지 가꾸어온 작은 학교 건물이 속절없이 물에 잠겨버릴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붕까지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며 마을 사람들 모두가 망연자실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정말 뜻밖의 기적 같은 도움의 손길이 저 멀리 바다 건너 한국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과거 수아와 조나단의 국경을 초월한 사랑을 누구보다 열렬히 지지하고 응원해 주셨던 김현수 교수님께서 유럽 학회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즉시 당신의 옛 제자들과 동문들에게 연락하여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아 상당한 액수의 복구 성금과 함께 학용품, 의약품 등의 구호 물품을 마련하여 보내주신 것입니다. 덕분에 침수되었던 학교는 예전보다 더욱 튼튼하고 안전하게 다시 세워질 수 있었고, 마을 아이들은 배움의 소중한 꿈과 희망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 땅에서 전해진 그 따뜻하고 조건 없는 마음은 절망에 빠져 있던 콩고의 작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학교 마당 한편에는 두 나라의 우정을 상징하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수아와 조나단의 사랑 속에서 태어난 8명의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개성과 빛깔을 지닌 채 무럭무럭 성장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다정하고 사려 깊은 아버지를 닮아 남을 가르치고 돕는 일에 남다른 소질을 보였고, 어떤 아이는 감수성이 풍부한 어머니를 닮아 아름다운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콩고의 전통 악기를 기가 막히게 연주하는 음악적 재능을 뽐내기도 했고, 어떤 아이는 운동신경이 뛰어나 넓은 초원을 바람처럼 뛰어다니곤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의 섬세하고 부지런한 기질과 콩고인의 낙천적이고 여유로운 성품을 동시에 물려받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하고 소중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오두막집에서는 아침이면 한국의 동요와 콩고의 민요가 함께 울려 퍼졌고, 저녁 식탁에는 수아가 정성껏 담근 알싸한 김치와 조나단이 구워온 구수한 옥수수, 그리고 마마, 은쿤바가 만들어주신 쫄깃한 푸푸가 함께 어우러져 올랐습니다. 이처럼 수아와 조나단이 오랜 세월 동안 온갖 역경을 이겨내며 피땀으로 일구어낸 사랑의 결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가 아름답고 조화롭게 공존하며 만들어내는 작은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는 머리카락에 서리꽃처럼 희끗희끗한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은 수아와 조나단은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콩고의 드넓은 사바나 초원 언덕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거칠어진 손을 따뜻하게 맞잡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함께 울고 웃었던 수많은 날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기만 했던 낯선 땅에서의 첫날 밤, 말라리아로 사경을 헤매던 아찔했던 순간, 가뭄과 홍수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절망의 나날들, 그리고 무엇보다 8번의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던 그 벅찬 감동과 환희의 순간들까지. 그 모든 기쁨과 슬픔, 고통과 영광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 느끼는 평화와 행복이 더욱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일 겁니다. 그들의 기적과도 같은 삶의 이야기는 어느새 콩고의 작은 시골 마을을 넘어 푸른 바다를 건너 한국에까지 잔잔한 파문처럼 전해져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진실한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산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절망적인 역경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인간의 강인한 의지와 희망의 가치를 일깨워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수아는 가끔 해질녘 홀로 망고나무 아래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만약 22살의 그 눈부신 봄날, 신촌 교정에서 조나단을 운명처럼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의 자신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조나단 없는 자신의 삶은 이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나단은 그녀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과 마음을 뜨게 해주었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몸소 가르쳐 주었으며, 무엇보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8명의 사랑스러운 천사들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들의 소박하지만 정겨운 흙집 마당에서는 피부색도 생김새도 제각각이지만 서로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는 8명의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함께 아프리카의 원초적이고 흥겨운 북소리 리듬과 한국의 애틋하고 정겨운 노랫가락이 아름다운 화음처럼 함께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수아와 조나단 무캔디,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의 온 생애를 바쳐 정성껏 써내려온 위대하고도 감동적인 사랑의 서사시이자 앞으로도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 영원토록 이어져 나갈 찬란한 희망의 노래입니다. 아마도 아주 먼 훗날 사람들은 이 땅 위에 새겨진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서로에게 전하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하고 굳건한 사랑은 세상의 모든 장벽과 편견을 뛰어넘어 능히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가장 척박하고 낯선 땅에서조차도 가장 눈부시고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활짝 피워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붉은 노을이 장엄하게 물드는 아프리카 대지 위에 그들의 깊고 뜨거운 사랑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 숨쉬며 영원한 감동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